제 이름은 우승호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의원으로 있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왜 사회의 어떤 자원들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먹고 살자고 해서 대구에서 대전에 상경을 했습니다. 전공이 사회복지였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시작을 했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었고 그 안에서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학 언어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이 두 분들이 같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서 일을 하던 사회복지사로서 퇴사를 하고 청각장애인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처음에 그 단체에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의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많았고 또 당시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당시 2017년도 11월 달에 그런 문화적인 바람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당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인연이 됐었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다가 딱 대표적인 그 역사적 순간은 노무현재단에서 청년 캠프라고 우리 대전 충청권에 사는 노무현재단에서 청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청각장애에 대한 이야기와 청년으로서의 삶이 너무 각박하다. 그런 문제를 정치권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왜 부족한지 얘기했더니 꽤 정치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야, 네가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우리 정치인들도 알고 참여하고 반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더 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족을 꾸려서 결혼을 할 건데 내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태어났을 때 똑같은 경험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바꿔야죠.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장애 청년도 같은 청년이 하나고 그 청년들도 같은 범주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박범계 의원님이 옆에서 주로 활동하신 정치인들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저희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제 목소리에 대한 하나의 부분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특별한 정치인을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조금 더 관심 가지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기회가 또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과 장애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관부처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고요. 제가 그 2018년도 7월자로 이제 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것은 청년 주거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의 어떤 월세라든지 임대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이 있죠. 저도 살다 보면 처음에 대전 왔을 때 약 35만 정도였던 월세,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180만 정도 받아도 세금 떼고 월세 떼고 식비, 교통비, 유류비 여러 가지 다 떼면은 내가 한 달 먹고 벌어가지고 저축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와닿았던 것은 주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담을 좀 공공주택에 좀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쉐어하우스라든지 어떤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발의했던 조례, 그것은 공공주택 간접후연 피해 방지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복도라든지 어떤 베란다라든지 화장실에서 가능한 개인이 주거 공간이지만 담배를 좀 저조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약간의 배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2018년도 11월자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반영이나 미미한 부담이 있지만 계속 관찰하고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벌까지는 강제성은 없고요. 다만 일단 계도 차원에서 일단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첫 번째 접근은 그거였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음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비슷한 조례가 다 있지만 대전은 이제 제가 청각장애인 최초로 시의원이 됐으니까 좀 당사자 입장이면서 동시에 청각장애 입장을 대표해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처럼 이렇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봤더니 보청기를 써도 잘 알아듣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도 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에 대한 근거의 대부분은 수화 언어만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글자를 통역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을까? 그런 입장에서 문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줘야 된다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각장애인들도 수화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화를 배워라가 아니라 나도 글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글자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그 설치에 대한 그 정의를 폭을 넓혔습니다. 첫 번째는 관람장과 공연장과 그런 장소만 해당됐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대전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도 이제 청각장애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 어떤 설치를 다 해놔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영상물에서도 이제 수화나 아니면 자막을 무조건 삽입을 해야 된다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장애인들도 소리를 못 듣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담았습니다. 늘 그건 딜레마입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분들의 욕구를 계속 얘기하고 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 너무 각박하잖아요. 필요한 걸 아는데도 그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더 분주하게 뛰고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한 곳에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그런 센터가 존재하는 거고, 연결을 해서 조금 더 방송계와도 여러 가지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청년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여러 가지 아실 겁니다. 지금 대전에 지금 설치된 곳은 대전역에 있는 청춘 나들목이라든지, 아니면 샤크존에 있는 청춘 너나들이, 아니면 충청투데이 밑에 있는 두두두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고, 거기를 어떻게 좀 더 실효성 있게끔 활성화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에는 대전 청년 네트워크라고 대청넷이 있습니다. 그 대청넷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청취하고 청년들이 소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청년 대표라고 해서 제 목소리만 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전의 소시민분들도 하나하나 모여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청취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개인 블로그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통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영상물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다 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다 방송을 중계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분들께서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라이브로 청취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년 공간들에게 매주 한 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대표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어떤 뭐 실시간으로 뭐 연락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그것만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은 토론회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 그런 쪽으로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의 문제를 청년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대도 그렇고 잘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30대 어떤 선배, 40대, 50대 분들도 같이 청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분들의 자녀와 미래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소통을 해야만이 지금의 갖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죠. 청년들이 지금 먹고 살기 여러 가지 어렵고 일자리는 늘 한정적인 그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다행히 요즘 최근에서는 그 이제 공공기관 이제 대전 춘천공원의 어떤 그 인재들을 이제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전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문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청년 우대 저렇게 조항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자로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일단 각 상임위가 이제 예비로 일단 미리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안과 다 이제 결산을 이제 심의 의결하실 텐데요. 그런 의결들 논의한 것들을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이제 여러 부처에 계시는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제 같이 논의하고 심의해서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의 어떤 살림을 또 비용의 어떤 장치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움직임을 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심도 있게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대전의 최연소 의원이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의원으로서 많은 어깨의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애와 청년의 목소리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캐치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미처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예를 들면 삭감돼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예산들을 다시금 한번 바라봐야 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청년이나 어떤 장애 예산들도 제가 좀 심도 있게 보고 다른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역할은 뭐 얘기만 해서는 안 되죠. 8분의 다른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각 상임위마다도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딱 한번 우리 부위원장과 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번 지금 열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청취해야 되고 8월 달에는 이제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꾸려나갈지 지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워낙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어떤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분주하게 지금 공부를 의원님들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예산결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지금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볼 파크, 야구장 건립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떤 수반되는 문제로 동구장이 지어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개방형이면서 동시에 이제 증축 가능하게끔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작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기회의 여지를 열어두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로는 그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의 특수성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던 아이들이 원활하게 치료받고
제어를 받아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참 필요하고, 또 지금 경제보복이라는 그 일본의 제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반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본 제품들, 일본 기업들, 일본과 여러 가지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제품들도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은지 그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물론 일본 제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집에서 뭐 일본 제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예를 들면 청바지 같은 것들도 꽤 있고, 또 카메라 그런 부분도 꽤 있죠. 근데 지금 과거에 샀던 제품들을 지금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애착을 갖고 샀던 물건인 만큼 다시 한번은 고민을 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전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업지구가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도 여러 가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여러 가지 일자리 경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제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 당장 구체적인 그런 일본 기업들이 입주를 뭐 거부한다든지 투자를 뭐 회수한다든지 당장의 조치는 아직 없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8월 2일자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도 대전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대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의회에서는 지난 본회의 폐회식 때 결의안,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경제적인 보복, 일본의 어떤 그런 제재를 규탄한다는 그런 규제를 한번 성명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일단 언론이 지금 이제 인지를 많이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의 입장은 이렇고, 대전시와도 지금 함께 관심을 갖고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확고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많은 시민들 계시고 일본 제품들도 많이 안 사려고 하는 시민들 계신 만큼 뭐 성과는 나름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중에서 의원이 배출됐다는 것은 많은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 대전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청년으로서도 좀 얼라이다프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민관과 좀 거듭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1년 동안 공무원분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 깨달았던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먼저 바꿈으로써 사회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려면은 시민분들의 하나하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전달돼서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반영할 수 있는 여지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신다면 청년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목소리를 담아서 남은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